짠 확률. 지원아,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 얼마야? 저요? 응. 2분의 오, 똑똑해. 어떻게 알았대? 소윤아,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오, 왜? 135. 어? 뭐라고? 135. 135. 근데 왜 2분의 1이야? 6분의 3.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고 그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6분의 3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지. 확률은 경우의 수만 정확하게 하시면 엄청 쉬운데 일단 확률 용어 정리만 먼저 해볼게. 자, 어떤 시행을 합니다.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하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을 뽑는 시행을 하고 뭔가를 해요.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방금 전에 동전 던지기였으면 앞면이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으면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건은 무엇과 유사하냐면 거의 집합과 똑같은데 단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차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확률은 끝나는 거거든. 그 차이만 이해하면 예를 들어 집합에서는 로또를 샀을 때 당첨 결과를 당첨이랑 미당첨이라고 얘기하면 집합에서는 로또를 사면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미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그리고 똑같은 원소들은 두 번 적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쓰고 끝날 거야. 집합은. 그럼 확률은 로또 샀을 때 당첨될 확률은 윤찬아 얼마야? 되거나 안 되거나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이야. 로또 사야지. 공부하지 말고 바로 가자 우리 다 같이 볶음밥을 털러 가자. 그럼 끝나는 거잖아. 인생 끝났지 뭐. 근데 맞아? 동준아 맞아? 왜 틀려? 맞잖아. 당첨 아니면 미당첨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로또 사면 되거나 안 되거나. 아닐 것 같지. 아니야.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당첨 개수가 당첨 개수보다 훨씬 많잖아. 그래서 사건을 집합으로 써줄 땐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112, 234 이렇게 눈이 적혀있는 주사위가 있어.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만약에 얘를 집합으로 쓰면 주사위 나올 수 있는 눈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1, 2, 3, 4 이렇게 쓰잖아. 똑같은 거 두 번 쓰지 않으니까. 근데 사건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주사위 나올 확률이 4분의 1 되지. 근데 실제 주사위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개지. 이해돼? 그래서 집합이랑 사건은 거의 유사한데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를 한 번만 적어주고 사건에서는 같은 원소를 개수만큼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사건과 집합의 차이는 이거 딱 하나야. 전부 다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집합으로 표현할 거야.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집합으로 표현할 건데 그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적어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사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건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과 3이 나올 확률과 4가 나올 확률이 똑같을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정팔면체인 주사위를 던졌다고 얘기하면 11, 22, 33, 44 이러면 원래는 11, 22, 33, 44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1, 2, 3, 4라고 써도 괜찮겠지. 왜? 1 나올 확률과 2 나올 확률과 3 나올 확률과 4 나올 확률이 똑같아서 이렇게 써놓으면 1 나올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쓰면 1 나올 확률은 8분의 2 그럼 서로 동일할 테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흰색이 3개가 있고 빨간색이 이렇게 2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흰색 아니면 빨간색밖에 없어.
맞지?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재현아. 얘 흰색 아니면 빨간색 두 가지 경우 있는데 흰색 나올 확률 구하라고 하면 흰색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 아니지. 틀렸지. 5분의 3이잖아. 그래서 확률에서는 같은 것도 다른 걸로 볼 거야. 얘네들 다 다른 걸로 볼 거야. 그래야 빈도수를 고려할 수가 있어. 그냥 경우의 수처럼 다 같은 거 취급해버려서 오예 똑같은 거라며. 그럼 흰색 나오는 거 한 가지, 빨간색 나오는 거 한 가지, 그래 두 가지. 그럼 흰색 나오는 확률 구하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2분의 1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 경우의 수랑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면 원소 하나짜리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해. 사건은 첫 번째, 자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지?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 동전을 던지면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올 수 있지?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전체 집합. 시행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각각의 사건 이름들만 좀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전 사건이란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10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표본 공간은 기호로 S라고 적어. S 보통 스페이스 해가지고 S라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전 사건은 표본 공간을 모두 다 원소로 갖는 사건을 전 사건이라고 불러. 그럼 전 사건의 확률은 얼마나 될 거냐면, 전 사건을 A라 하면 전 사건 확률은 PA라고 이렇게 적고, 그 확률은 얼마가 될 거냐면 1인 사건, 그걸 전 사건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공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사건은 공집합인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10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오케이? 그러면 그거 원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부르고, 걔는 보통 똑같은 공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이거의 확률은 당연히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합사건, 곱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합사건은 합집합 말하는 거야. P, A 합 B. P, A 합 B. 그러면 확률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경우의 수분의 PA라고 적는 이 확률 자체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잖아.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게 확률인데 그럼 PA 합 B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A 합 B라는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면 구해지는 거고, 그러면 확률 계산은 집합 계산이랑 똑같은데, A 합 B 계산하는 방법이 NA 더하기 NB 더하기 NA 교비지 빼기 NA 교비잖아. A 합 B의 개수 구하는 게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잖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이게 PA가 되고, 이게 PB가 되고, 이게 PA 교비가 될 거니까, 우리 N에서 썼던 모든 성질들, 집합에서 배웠던 모든 성질들을 뭘로 바꿔서 쓸 수 있냐면 P로 바꿔서 쓸 수 있어. 즉 NA 합 B를 구할 때 우리 A 더하기 P 빼기 A 교비로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PA 합 B도 PA 더하기 PB PA 교비 빼기 PA 교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합사건을 구하는 방법은 정리하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 교비 이렇게 되고, 곱사건은 교집합을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곱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PA 교비는 당연히 A 합 B에서 PA 더하기 PB에서 PA 합 B를 빼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사건은 A가 아닌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부르고,
얘는 전체에서 A를 확률만 빼주면 되니까 전체가 확률이 1이야. 전체가 확률이 1이야. 1에서 뭘 빼주면 돼? A1 확률만 빼주시면 여 사건의 확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 여기까지는 그냥 베이스로 너네들이 문제 봤을 때 혹시나 문제 나왔을 때 그냥 이 말 자체 때문에 문제 상황이 이해가 안 될까봐 설명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갈 내용이고. 그 다음에 7번까지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 사건. 그래서 유식한 말로 사건을 이렇게 써놨으면 각각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이 일정할 때 우리는 사건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사건이 써져 있다는 건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 4 한 번 이렇게 딱 4번 사이좋게 나왔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 오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11, 2, 3, 4면 집합과 달리 사건은 이렇게 써줄 거다. 왜? 개수를 확인해야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당첨 미당첨이라고 쓰면 안 되고 미미미미미미미미미 이게 엄청 많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중에 하나 이렇게 써줄 거다. 사건은. 이게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배반 사건. 과 독립인 사건은 수능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거든. 매년 배반 나올 때도 있고 독립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독립은 조건부 확률에서 배우는 거고,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반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 두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교집합이 0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쉽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민서가 서윤이 뒷담을 까고 다녀. 배반 때린 거잖아. 그럼 다시 뭐 같이 할 거야? 안 하지. 쌩까지. 그럼 교집합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배반 사건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생긴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상종도 안 하는 사건. 오케이? 겹치는 게 아예 없는 사건. 이걸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니까 얘는 잊어버리면 안 돼. 얘는 진짜 중요해. 얘는 그냥 문제 줄 때 어떤 문제가 수능에 한 문제 나오냐면 확률에서는 확률 계산하라는 문제랑, 그러니까 PA가 2분의 1이야. PB가 3분의 1이야. AB가 배반 사건이래. PA랑 B가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와. 3점짜리로 이렇게 하나 나오거든. 확률에서 두 문제가 픽스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확률 계산하는 문제, 확률 P로 나와서 확률 직접 계산해 라고 하는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경우의 수, 그 확률 상황이 되게 복잡해서 상황이 주어지고 거기서 이럴 때 확률을 구하려면 이런 경우들 케이스를 분류해서 있고, 그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까 이 케이스에 몇 가지, 이 케이스에 몇 가지, 이 케이스에 몇 가지라서 확률 더하기 확률 더하기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으로 주어지는 어려운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단순히 P 계산하라는 문제 하나, 이렇게 두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P 계산하라는 문제는 뭘 끼고 나오냐면 배반이나 독립을 끼고 나오니까 첫 번째 배반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이거는 그냥 둘이 더해서 6분의 5라는 거 구하면 되겠지? 이유는 배반이라고 얘기하면 교집합이 0인 사건이니까 이거 더해서 0을 뺄 거니까. 그럼 어차피 그냥 더한 것만 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독립이라는 사건은 참고로 PA 곱하기 PB가 PA 교비랑 똑같은 사건을 독립이라고 얘기해.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PA 곱하기 PB가 PA 교비랑 똑같으면 독립, PA 교비가 아예 없으면 배반. 이렇게. 그래서 이 용어는 진짜 중요하니까, 얘는 진짜 중요하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두 사건이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만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냥 문제 풀면 돼. 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문제 푸는 거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잘 구하시면 되고, 문제수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잘 구하시면 그냥 끝나. 문제 풀면서 얘기해줄게. 이런 문제 내신에 나오면 411번 잠깐 봐봐.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 실험이나 관찰을 사건이라고 하냐? 시행이라고 하냐?
실험이나 관찰을 소윤아 시행이라냐 사건이라냐? 시행.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 시행. 그래서 관찰에서 나타난 결과가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무슨 사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본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사건이라 부른다. 딱 이 정도. 이건 내신용. 사건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여기서 특이한 건 너네들이 완전 처음 들어볼 만한 건 야, 전사건은 전체 집합, 공사건은 공집합,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 여사건은 여집합이니까 그냥 그거 똑같이 가시면 되고 표본공간이랑 근원사건이랑 배반사건 이렇게 세 가지만 용어가 처음 들어보는 걸 테니까 표본공간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표본공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경우의 수 중에 일정한 어떠한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원소 하나짜리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배반사건이라는 거 두 사건이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서로소 집합으로 치면 이게 서로소의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사건이랑 앞으로 확률은 거의 다 집합으로 계산할 건데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약속을 하나 했다. 약속을 하나 했어. 뭐라고?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일정할 때만 집합으로 이렇게 쓸 거야.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얘 나올 확률, 얘 나올 확률, 얘 나올 확률이 똑같다는 걸 약속해 놓은 거니까 1 나올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3분의 1이라고 끝내버리면 돼. 사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자 이제 경우의 수 얘기가 되는 건데 수학적 확률 대시워 415번 경우의 수 잘하니까 괜찮아. 서로 다른 두 개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나와? 36개. 합이 4 이하일 확률. 합이 2인 거 몇 가지? 한 가지. 합이 3인 거 몇 가지? 두 가지. 합이 4인 거 몇 가지? 1, 3, 3, 1? 2까지 해서 세 가지. 그러면 36분의 6이니까 답은 6분의 1.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풀만할 거야. 자, 그 다음에 42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AB라고 하지.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AX 플러스 B의 근이 이 마이너스 2보다 컸으면 좋겠대.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근으로 갔는데 그게 마이너스 2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주사위 눈이니까 A는 양수야. 넘어가면 B가 2A보다 작은 확률 구하래. 그럼 세면 되지. 1일 때 1, 2일 때 1, 2, 3, 3일 때 오케이. 1, 2, 3, 4, 5, 4일 때 1, 2, 3, 4, 5, 6, 5일 때 1, 2, 3, 4, 5, 6, 6일 때 1, 2, 3, 4, 5, 6. 그래서 다 세면 18, 1, 3, 5, 9, 27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순열 이용하는 확률. A와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그래서 확률하면 그 경우의 수 기본 다시 하는 느낌이야. 경우의 수 중에서 완전 해링 경우의 수는 별로 없고 확률 구할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본 문제들 있잖아. 뭐 11, 22, 333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1끼리 이웃할 확률 이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7팩 나누기 2팩, 2팩, 3팩 이런 것들 다시 나올 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 한 번 더 정리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432 보시면 5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전체 경우의 수 5팩토리얼 A, B가 이웃하게 선다. 하나로 보고 4팩, 둘이 자리 바꾸고 2팩. 이게 P1. A, B가 양 끝에 선다. 양 끝에 A, B 세우고 2팩. 가운데 3명 세우고 3팩. 이게 P2. A, B 사이에 한 사람 온다. A, B 사이에 한 사람 온다. 어떤 새끼가 올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B랑 A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그럼 얘네들이 묶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얘 하나라고 보고 3팩토리얼 5팩분의 31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 이게 P3.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려운 친구들은 확률도 당연히 어려울 거고 경우의 수를 잘 알기만 하면 확률은 좀 거저 따라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 확률 셀 때도 경우의 수 하면서 그래서 혹시나 잊어버리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 앞뒤가 조건부 확률 전까지는 앞뒤가 이렇게 한 통속이라서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알려줄게. 확률은 중복조합이 안 나와. 이거 좀 편하게 들어도 되는데
야, 중복조합은 봐봐. 1, 2, 3 중에 중복으로 형해서 두 개 뽑는 걸 우리는 3H2라고 불러. 맞지? 그럼 3H2니까 얘가 6가지 나올 거야. 어떻게 해서 6가지냐면 1, 1, 1, 2, 1, 3, 2, 2, 2, 3, 3, 3에서 이렇게만 6가지 나오잖아. 근데 야, 실제로 얘를 가지고 두 번 뽑으면 1, 2도 나오지만 2, 1도 나오고 3, 1도 나오고 3, 2도 나와서 총 9개지 원래 9개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두 번 뽑아가지고 1, 2 나올 확률은 9분의 2야. 6분의 1이 아니야. 3H 2분의 1이 아니라고. 그래서 중복조합이 아예 안 나와 확률에서는. 왜? 얘는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들이 이 6가지가 나올 확률들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한 확률은 없어. 단 이렇게는 낼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숫자를 2개 뽑을 거다. 그 나올 수 있는 결과들 중에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결과들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1,11 확률은 얼마냐? 라고 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는 나올 수 있는데 단일 문제로 지금처럼 순열 문제처럼 편하게 순열분의 순열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예 없어서 중복조합만 빠져도 경우의 수가 훨씬 할만할 거거든? 중복조합만 빠져도 중복조합이 제일 해린 구간이라 특이한 문제도 많고 그래서 확률이 오히려 경우의 수보다 조금 더 쉽다는 얘기 많이 해요. 왜? 중복조합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1, 2, 3, 4, 5 쭉 문제 풀면서 경우의 수 복습하는 느낌으로 확률 문제들 풀어봅시다. 4, 3, 7 1, 2, 3, 4, 5 일렬로 나열하는데 5팩 짝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1, 3, 5다. 1, 3, 5 세우고 4, 2 사이에 짝수 집어넣겠다. 4P 끝. 자, 그 다음에 쭉쭉 잘 따라와봐. 4, 4, 6 1, 2, 3, 4, 5 중에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5, 4, 3 이 자연수가 홀수일 확률 마지막을 픽스시키라는 거야. 1, 3, 5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4개 남았어.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 4, 3, 3 끝. 조건이 걸려있으면 조건 걸려있는 부분부터 세는 거야. 경우의 수는 거기 먼저 세주고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자 수영도 이거 하나 외웁시다. 교란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교란순열 이건 내신용인데 교란순열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완전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원래 수하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수하에서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들어봤어? 지원아 수화할 때 들어보지 않았어? 봐봐 이런 상황인데 우리 4명이서 우산을 가져왔어. 근데 정전이 된 거야. 정전이 돼가지고 집에 가려고 이제 우산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갔다? 안 보이니까 그냥 들고 갔어. 근데